자, 일단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엑셀 201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한번 열어볼까요? 따닥. 그러면 이렇게 엑셀이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새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는 여기 중간에 새 통합 문서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엑셀에서 새 창을 열 수가 있어요. 엑셀은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입니다. 보통 엑셀에서는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도 엑셀을 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엑셀이 거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관리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케어하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보통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뭐 자동 필터로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르신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보는 용도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엑셀은 사회복지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하다못해 쇼핑몰 하시는 분들 또는 수영 강사 하시는 분들 다 엑셀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엑셀이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엑셀은 여기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 있죠. 워크북이에요. 워크북과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은 하나의 장부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거래처 원장 아니면 금전출납부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장부가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워크시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장부에는 항목이 있죠. 예를 들어 1월 항목, 2월 항목, 3월 항목. 거래처라면 영진닷컴, 뭐 길범,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그 항목이 바로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주부라고 생각한다면 가계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럼 가계부를 쓸 때 1월 거, 2월 거, 3월 거, 4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장부 안에다가 항목을 구분해서 놓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트라는 단위예요. 근데 이 시트라는 단위는 한글하고는 달리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 찍혀지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요 위쪽에 보면 A, B, C, D 있죠. 얘가 열 머리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A열, 얘가 B열, 얘가 C열, 얘가 D열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어디까지 있냐면 한번 컨트롤 누르시면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얘가 XFD까지 있어요. 이게 개수로 말하면 16,384개의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384개요. 어마어마하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여기 보면은 1, 2, 3, 4 보이죠? 얘가 1, 얘가 2, 얘가 3. 여기는 행이라고 부르는데 요 앞에 있는 얘는 행머리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행이 몇 개가 있냐면 얘도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볼까요? 104만 8,576개의 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담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하고 다른 점이 엑셀은 이렇게 칸칸이 돼 있어요. 이 한 칸 한 칸은 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한참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오려면 컨트롤하고 홈키 눌러줄래요? 컨트롤하고 위쪽에 홈키, 방향키 위쪽에 있습니다. 컨트롤 홈은 무조건 A1 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냐면 제가 엑셀 할 때 제일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내용이 사라졌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사라지게 되냐면 본인이 모르고 휠을 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위에 적었던 내용이 휠이 굴려졌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본인이 휠을 굴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겪는 일이다 보니까 마치 내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또는 뭐 방향키가 눌렸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페이지처럼 이렇게 보일 거기 때문에 내가 적었던 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하고 홈키를 누르면 무조건 A1 셀로 가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내가 적은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홈키는 위쪽 방향키에서 자, 그러면 아까 셀 얘기 계속 할게요. 엑셀은 이 한 칸 한 칸 칸으로 돼 있어요. 이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방향키를 움직일 때나 마우스로 클릭할 때 이렇게 파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진 것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얘 이름은 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셀들 중에서 어떤 셀이 선택되어 있다를 보여주는 게 셀 포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 포인터가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적으면 그 부분에 글씨가 적혀지는 거고요. 일종의 커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얘가 이제 셀 포인터인데 우리가 이 많은 셀들 중에서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칸에 있는 셀에다가 뭘 입력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들은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셀 포인터를 찍은 데는 C열에 있는 5행의 셀이죠. 그럼 얘 이름은 C5셀인 거예요. 자, 얘는요 F열에 있는 3행의 셀이죠. 그럼 얘 이름은 뭘까요? F3셀. 그렇죠. 얘는요 B열에 있는 11행이면 그렇죠. 그렇게만 부르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칸마다는 셀 이름, 즉 셀 주소가 있고요. 그 주소를 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었죠? 네. 혹시 엑셀 창이 작아서 요 칸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보기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그것만 마저 좀 설명드리고 이제 본 수업으로 갈 건데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예요. 그래서 확대 축소가 10에서부터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다른 기능을 또 알려드린다면 컨트롤하고 우리 마우스의 휠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 바퀴, 이 바퀴를 위쪽으로 조금 굴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보거나 반대로 아래쪽으로 굴리면 축소가 돼서 보여지니까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를 한 번씩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원래 4번 예제는 셀 수정 및 행렬 편집하기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갈 거라서 그냥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2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여기 B2셀서부터 내용이 시작을 했죠. 그럼 B2셀에다가 셀 포인터 그냥 찍어주세요. 클릭. 자, B2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특수문자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특수문자는 미음 한 번만 눌러주세요. A로 뜨면은 지우고 한영키 누른 다음에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특수문자가 나올 거예요. 탭. 그러면 쫙 펼쳐져서 나오죠. 여기서 해당 문자를 눌러주시면 특수문자 쉽게 늡니다. 나머지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적으실 때는 방향키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탭을 누르시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집니다. 연락처가 없었네요. 지역하고 출생연도 가입. 자, 일단 제가 F4셀에 가입까지 적었는데 가입 날짜가 지금 한 셀에 두 줄이 들어있죠. 이럴 때는 Alt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를 치시면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내용 일단 김미자, 성별이 지역이 영등포구, 출생 연도를 적을 때 1967 적고 옆으로 가면은 문자는 엑셀에서는 왼쪽 정렬이 되고요.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 정렬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입 날짜를 적을 때 날짜는 보통 백이나 슬러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5/1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이제 5월 1일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자, 나머지도 적어주세요. 일단 요렇게만 적어주세요. 잘 보이게 일단 늘려놓을게요. 자, 요 성별이 지금 보니까 출력 형태에서는 한글로 성별이 적혀있고 뒤에 한자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수정할 거면 따닥 커서가 생겼습니다. 깜빡깜빡 보이시죠? 범위를 잡아주세요. 끌어서 이렇게 잡으면 까맣게 블록 지정이 돼요. 이 상태로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면 바꿀 내용의 한자 선택이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선 성별이 이 첫 번째 게 맞죠? 여기까지는 아마 잘 하셨을 건데 그 다음부터가 아마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단에 볼까요? 입력 형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한자로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출력 형태에 보니까 한글 뒤에 괄호하고 한자가 있죠. 그럼 입력 형태는 이 세 번째 있는 한글 뒤에 한자를 골라주시고 변환을 누르시면 이렇게 성별 뒤에 한자가 붙게 됩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이 부분은 지금 이름으로 제가 아까 바꿔서 적었었고요. 요 지역에 보면은 얘가 만약에 동대문구다. 그러면 얘를 따닥 해서 이 부분을 지우시면은 글자의 일부분을 지워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차이를 좀 얘기 드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를 완전히 다른 글자로 바꾸고 싶을 때 그럼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성명 이렇게 바꾸면 원래 있던 글자가 덮어지면서 새로운 글자로 바뀌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아까 셀 편집 상태가 아니라 셀 포인터만 이렇게 놓고 적으셨다면 원래 있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면서 다른 글씨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비사셀을 클릭하고 성명을 이름으로 바꿔라 라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 적을 때 이름으로 적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지훈의 지역이 원래는 동대문구였는데 서대문구로 바꾸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동대문구 대신 서대문구로 바꾸려면 그냥 클릭만 하고 적게 되면은 서 적는 순간 나머지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내가 일부분만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를 따닥 누르면 커서가 생겨요. 그래서 커서의 앞에 걸 지우는 건 백스페이스니까 이렇게 지우고 서 적어주시면 서대문구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28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볼 건데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정해 볼게요. 자, 여성 동호회 회원 명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여기 회자랑 여기 회원 사이에다가 신입자를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요 B열에 적은 B2셀에 적은 내용은 실제로 C열과 D열에도 이렇게 삐져나와 보이지만 칸이 부족하다 보니까 C열과 D열에 이렇게 침범해서 적혔을 뿐이지 실제로는 B2셀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B2셀을 따닥 클릭하시고 여기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B2셀을 찍으면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3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B2셀을 클릭하고 주소 표시줄에 여기 지금 회원 앞에다가 클릭 하시면 커서가 생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신입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라. 그러면 이렇게 신입회원 명단으로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신입회원 명단 할 때 요 사이에다가 내가 글을 적으려고 한다면 따닥 하면은 당황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CL2셀과 D2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상태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보이는 건 B2셀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C열과 D열에 침범돼서 보이는 것일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따닥해서 신입을 적어버렸다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당황하시지 마시고 원래 적은 게 B2셀에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2셀에서 따닥해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잘 됐는지 한번 보고요. 그러고 28페이지에 행높이와 열너비 변경하는 거 할게요. 자, 이번에는 행높이와 열너비를 바꿔볼 건데요. 열의 너비를 바꾸실 때 요 열 머리글에서 조절하셔야 돼요. 한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죠. 한글에서 표에서는 요 사이에서 열너비나 행높이를 조절한다면 엑셀은 여기서 조절을 못해요. 무조건 행머리글 또는 열머리글로 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A열과 B열의 열머리글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놔 볼게요. 그러면 원래 마우스의 커서는 이렇게 흰색의 플러스 표시지만 A열과 B열의 열머리글로 가는 순간 이렇게 모양이 두 방향 화살표의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너비가 조절되는 거예요. 반대로 끌면 너비가 더 넓어지겠죠. 자, 너비 조절해 보시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B열과 C열 사이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방향키를 옮겨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옮겨서 놓으니까 두 방향 화살표. 이때 끌면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 근데 만약에 B열과 C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따닥. 자, 그러면 B열에서 가장 긴 게 B2셀이죠. 그래서 B2셀의 너비에 맞게 열 너비가 이렇게 조절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너비 맞추는 방법은 직접 이렇게 끌어서 맞추거나 따닥해서 그 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맞춰지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의 너비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딱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A열에서 해볼게요. A열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열 너비는 8.38로 돼 있지만 제가 한번 1을 줘볼게요. 그럼 열 너비가 1만큼 줄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정해져 있는 치수에 맞게 열 너비를 조절하실 때는 열 너비에서 직접 열 너비를 입력해서 맞출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책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1번 할 건데요. 열 너비를 조절하기 위해 A열 머리글과 B열 머리글 경계선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포인터가 두 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때 마우스를 왼쪽으로 끌어서 열 너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좁게 맞춰보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29페이지 2번. 여러 행의 높이를 조절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미자, 서지훈 적은 데가 높이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높이를 조절하고 싶으실 때 이 김미자에 해당하는 5행의 행머리글에서부터 쭉 밑으로 9행까지의 행머리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행머리글의 요 사이, 요 두 방향 화살표 나오는 이 사이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꼭 이 바깥쪽에서 눌러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안쪽에 만약 5행이 기준이면 5행에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셔도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기 5행에서부터 9행까지 이렇게 끌어서 우리가 여러 행을 선정을 했죠. 그러면 제가 일단 5행과 6행 사이에서 해볼게요. 5행의 행을 기준해서 조절할 건데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보면 선 혹시 보이세요? 제가 조절하는 부분에 이 선의 높이만큼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행들의 높이가 다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29페이지 3번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보자면 F열이 요 가입 날짜가 적혀 있네요. 자, 이 열 머리글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은 열 너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열 너비로 가면은 열 너비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30페이지 4번에 열 너비 입력란을 12를 줘보래요.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F열의 열 너비가 12만큼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행 높이나 열 너비를 직접 마우스로 끌어서 사이즈를 맞춰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그 사이즈를 입력해서 맞출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행열 너비 조절하는 거 조절해봤는데 혹시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면 행열 삽입 삭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스텝 3 행과 열 삽입 삭제하기인데요. 여기 여성 동호회 신입 회원 명단에는 이름과 성별 그리고 지역 그 다음 출생 연도 그 다음 가입 날짜 이렇게가 있는데 내가 요 지역하고 출생 연도 사이에다가 연락처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출생 연도인 이열 부분을 클릭해 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열 자리에 새로운 열이 삽입이 되면서 원래 있던 이열이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삽입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열이 새로 생기면서 원래 있던 이열은 F열에 있던 건 G열로 이렇게 밀려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이제 내용을 적을게요. 여기다가 연락처 010-1000-2000 그렇게 적으면은 연락처가 출생연도에 가려져서 이렇게 잘려 보일 거예요. 자, 이때 E열과 F열 사이 열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E열의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E열이 넓어지면서 자동으로 열 너비가 맞춰집니다. 자, 이번에는 31페이지 3번이에요. 우리가 행을 삭제해 볼 거예요. 여기 양은경이라는 데이터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구행의 행 머리글을 클릭하시면 구행이 쫙 선택이 됐죠. 자,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구행이 삭제가 됩니다. 자, 구행이 지워진 거 확인되셨죠? 어려우셨나요? 할만했죠? 네, 좋아요. 자, 이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자료를 적지 않고 아까 적어본 거는 앞 시간에 복습 겸 적어본 거고요. 이번엔 자료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열기 눌러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또는 오늘 저장하신 폴더 있죠? 거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쓱싹 엑셀 폴더요. 자, 열기 다음 찾아보기. 어디 문서 폴더에 저장하셨었죠? 네, 문서 폴더에서 아마 제가 어떤 분은 바로 앞에다 쓱싹 엑셀이라고 적으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어떤 분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시라고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폴더에는 내용들만 올렸었구나. 그러면 우리 쓱싹 엑셀 한번 찾아와 보죠.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 저번 시간에 저장하신 거 찾아주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저장했었나요? 저는 그냥 이유주로 하지 않았나요? 바탕화면에 했던 것 같은데. 이유주로 저장했던 거는 우리가 나머지 이제 작성한 것들 저장할 때 이용했을 거고요. 바탕화면에 아마 쓱싹 엑셀 2016 받으시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쓱싹 엑셀 2016 따닥 해서 열었을 때 예제 파일과 완성 파일이 있어요. 저희가 가져올 거는 예제 파일이겠죠? 예제 파일을 따닥. 우리 사장 폴더를 따닥 해서 열어보면은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기서 수강생 모집이라는 이 파일을 따다. 자, 수강생 모집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제한된 보기가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뜨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뜨면은 편집 사용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안 뜨면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져왔고요. 이제 1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폴더에서 수강생 모집 엑셀 파일을 열고 셀의 너비와 높이를 아래의 조건대로 변경한 후 A4에서부터 A7 셀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니까 3행에서부터 7행까지 높이를 25를 주래요. 그러면 3행의 행머리글을 누르시면서 7행까지 끌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행 높이로 가셔서 25를 적고 엔터. 자, 열 너비는 A열에서부터 F열까지 너비를 13을 주래요. 그럼 A열의 열 머리글에서부터 쭉 끌어서 F열까지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 해서 13 적고 엔터. 그러면 열 너비가 동일하게 13씩으로 맞춰졌겠죠. 자, 아래 조건대로 열 너비 높이 바꿨고요. A4에서부터 A7 셀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A4 셀이 뭐가 있나 봤더니 캘리그래피, 댄스 교실 이런 게 있는데 달라요. 그죠? 수지침이 나왔어. 그죠?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 클릭하시고 수지침. 아, 수치침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인데 댄스 교실이잖아요. 그럼 내용을 고칠 때 따닥 하면 커서가 생기죠. 한지공예 대신에 생활공예니까 여길 따닥 해서 고치면 되겠네요. 요가 뒤에 따닥 해서 한 칸 띄고 교실. 정원은 맞고 수강료도 맞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죠? 네, 다 됐네요. 자, 여성 문화 강좌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따닥. 앞에다 여성 적고 한 칸 띄고 엔터. 불러온 거면은 이대로 저장해버리면 원본이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죄송해요. 문서에다가 본인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유주님은 어제 만드신 그 폴더에 저장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거니까 파일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자, 저장의 경우는 원래 있던 문서에 덮어 씌워버리는 게 저장이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건 원래 원본은 그대로 두면서 수정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일단 문서 폴더로 가볼게요. 폴더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본인이 폴더를 만드실 때는 새 폴더를 누르시면 돼요. 자, 새 폴더를 누르면 여기 새 폴더라고 하나 생겼을 거예요. 여기다가 내 이름,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거니까 내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뭐 이수정 엑셀 자료 이렇게 적었어요. 제 이름하고 뒤에 엑셀 자료다 라는 걸 같이 이렇게 적어서 놓은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새 폴더라고 해놓으면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름을 정해 놓는 거예요. 라벨링을 하는 거죠. 엔터. 그럼 이름이 일단 정의가 됐고 요 폴더 안에다 저장을 할 거니까 따닥. 그러면 여기 경로가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이수정 엑셀 자료라는 폴더에 저장하겠다가 되는 거고 파일 이름은 그대로 수강생 모집 이대로 놓을까요? 그대로 저장. 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완료가 됐겠죠? 열기 밑에 살짝
자, 파일에서 새로 불러올 거니까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로 갈게요. 저는 어제 저장한 데가 바탕화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누를게요. 근데 만약 제가 오늘 저장을 도와드린 분은 내 문서에다 저장했죠?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저장하는 경로를 그렇게 한 거니까. 자, 일단 여기서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 저는 이렇게 저장했었고요. 이 폴더를 따닥 열어보면은 예제 파일에 따닥 사장 폴더에 따닥 부녀의 명단이라는 파일을 따닥. 자, 이렇게 열면은 또 이렇게 노란색 저는 제한 보기가 떴네요. 이러면 편집 사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이 풀려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죠. 사장 폴더에서 부녀의 명단 엑셀 파일을 열고 행과 열을 아래의 조건대로 변경한 후 삽입한 행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보니까 아파트 부녀의 명단이 있는데 직책, 성명, 동, 호수, 연락처 이렇게 있어요. 생년월일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생년월일이 들어있는 이 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시면 열이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회장, 부회장은 있는데 총무 다음 서기 감사인데 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를 넣어야 되죠 지금. 그러면 서기가 어디 들어있냐면 7행에 들어있으니까 7행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하시면 원래 7행에 있던 건 8행으로 가면서 7행이 비워질 겁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서기 최수 동은 101동 201호 연락처가 010-1234-5678 짠! 완성! 자, 저장하실 때 아까랑 동일한데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예제는 우리 문서에 저장하기로 했죠.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저는 이번에 이수정 엑셀 자료라고 폴더를 만들었었고 얘를 따닥 하고 부녀의 명단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여기에 따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혼자서 행과 열도 삭제해보고 삽입도 해보고 열 너비나 행 높이도 한번 변경해 보았어요. 그렇게 엑셀 어렵진 않은 것 같죠? 다행이에요. 엑셀이 어렵다고 제가 인정하는 거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함수 들어갈 땐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럭저럭 하실만 하실 거고요. 함수도 처음이라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거지 몇 번 해보면 되게 쉽게 하세요. 그리고 요거 과정하면서 이제 책은 빨리 나갈 거예요. 아마 저희 일정보다 훨씬 빨리 나갈 거고 그러고 나서는 서식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잘 또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챕터 5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셀 서식을 지정해서 표 꾸미기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만든 표도 이쁘긴 이쁘겠지만 얘를 만약에 출력을 해서 보려고 한다면 파일에서 인쇄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절대 이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조금 이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그걸 지금 요 챕터 5번에서 할 거예요. 자, 예제를 좀 불러올까요? 자,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저는 바탕화면에 놨었으니까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으로 가서 예제 파일에 5장 따닥 참가자 모집이라는 엑셀 파일을 따닥 하고 부르면 이렇게 기초 데이터가 가져와졌습니다.
여기 저는 노란색 줄이 떴으니까 편집 사용 한번 누를게요. 자, 요거는 뭐 우리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적어도 그냥 적을 수 있는 내용인데 다 적기 좀 시간 걸리니까 이 책에서는 적혀져 있는 걸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테마 여행 참가자 모집이 제목이죠. 근데 제목이 원래 내용하고 똑같은 크기면 눈에 잘 안 띄니까 이 제목을 크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크게 만들 거니까 제목이 적혀 있는 A1 셀을 클릭할까요? 자, 클릭하셨다면 홈 탭의 글꼴에서 목록 단추를 옆에 클릭한 다음에 HY 그래픽 M체를 골라주시면 글씨체가 바뀌어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글씨체가 워낙에 많은데 그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여기서는 HY 그래픽 M체를 골랐어요. 자, 글꼴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글꼴 그룹에 아까 여기 글씨체 옆에 있는 글씨, 요 숫자 있죠? 여기가 글꼴 크기예요.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18포인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과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글꼴 그룹의 요 첫 번째 게 이제 굵게라고 해요. 이걸 누르면 글씨가 굵어져요. 굵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기울임, 얘는 밑줄인데 지금 기울임과 밑줄을 주진 않을 거니까 누르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테두리예요. 나중에 누를게요. 여기는 색깔 채울 때 그 셀의 요 안에 색깔을 채우는 게 채우기 색이라고 하고 지금은 글씨 색깔을 바꿀 거니까 그 옆에 가. 자, 여기에 옆에 세모를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나와요. 여기서 표준색은 이 밑에 있는 색깔이 표준색이고 이 중에 진한 파랑을 고르래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름이 떠요. 얘가 진한 파랑이에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바뀌었죠. 35페이지 4번. 자, A3에서부터 E3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A3에서부터 E3셀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글꼴은 HY 중고딕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여기 글꼴이 지금 현재는 맑은 고딕인데 여기 세모를 눌러서 HY 중고딕으로 맞춰주세요. 중고딕이 좀 내리면 있겠죠? 여기. 자, 중고딕으로 맞춘 다음에는 요 밑에 이제 굵게를 누르면 글씨가 조금 더 굵어졌죠. 다음으로 글꼴 크기 크게라는 거는 아까 여기 글씨 크기 요 옆에 보면은 가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크게, 얘는 작게거든요. 요거 한번 누르면 한 치수 커져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색깔을 이쁘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변경하기 위해 범위가 현재 선택된 상태에서 채우기 색에 요거가 채우기 색이잖아요. 그 옆에 세모. 요 목록 단추를 클릭하고 테마색에서 파란 강조 60%더 밝게.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얘 이름이 뜨거든요. 얘가 파란 강조 오고 여기서 얘가 80%더 밝게, 그 밑에가 60%더 밝게예요.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 보세요. 자, 이번엔 6번.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A3에서부터 여기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이 8셀까지 쫙 범위를 잡아볼까요?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끌면 돼요. 자, 이렇게 셀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고 글꼴 그룹에서 여기 테두리를 요 목록 단추를 누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면은 테두리가 예쁘게 다 쳐집니다. 자, 얘가 테두리까지 이쁘게 쳐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맞춤을 맞출 건데요. A3에서부터 E8셀, 지금 범위가 제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요 맞춤 그룹에, 얘가 이제 글꼴 그룹이고 이쪽이 이제 맞춤 그룹이에요.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한 셀들마다 각각의 다 가운데로 글자가 맞춰져요.
자,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 이제 제목 부분을 보면요. 이 테마여행 참가자 모집이라는 게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은 이 제목이 표의 딱 가운데 있는 게 이쁘겠죠. 그래서 셀을 병합해 볼 거예요. 셀을 병합한다는 건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의 2번에 보시면 A1에서부터, 그러니까 A1에서부터 E1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합쳤다, 그럼 다시 누르면 풀려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38페이지) 스텝 3의 표시 형식 지정하기입니다. 자, 여기 인당 가격 보이시죠?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 인당 가격에 해당하는 D4에서부터 D8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쉼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 출발 일자 부분을 수정해 볼 건데요. 여기 24에서부터 28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표시 형식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적혀 있죠? 이 옆에 세모 목록 단추를 눌러주신 다음에 간단한 날짜라는 거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원본에 저장할 게 아니라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찾아보기 누르시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폴더 있죠? 내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죠? 저는 이수정 엑셀 자료라고 만들었었는데 얘를 따다 참가자 모집 이대로 저장하실 거면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까지 잘 되셨죠? 자,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예제를 들어갈 거니까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었죠? 바탕화면에 여기 쓱하고 싹 배운 엑셀 2016 예제 파일에 5장 폴더로 가셔서 동호회 명단을 불러와 주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나도 아까 바탕화면에 있었죠? 네, 바탕화면에 있었죠? 자, 여기서 글꼴하고 맞춤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B2에서부터 G2셀에 글꼴을 중성체,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2에서부터 G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글꼴은 궁서체, 여기서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여기 지금 11 적혀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16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G4셀, 그럼 B4에서부터 G4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글꼴은 궁서체, 그럼 여기서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2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 이게 이제 채우기 색이었죠. 여기서 파랑, 그 다음 글꼴 색은 흰색 배경 1로 주래요. 그래서 여기 글꼴 색은 흰색 배경 1을 설정해 주세요. B4에서부터 G8셀까지, 그럼 B4에서부터 G8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글꼴은 궁서체, 글꼴을 궁서체, 그 다음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눌러서 설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주래요. 그래서 여기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주랬죠? 그래서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저장하실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찾아보기로 가서 저희 문서에다 폴더 만들었었죠?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을 거예요. 저는 이수정 엑셀 자료라고 이름 줬었고 여기를 따다. 그리고 동호회 명단 이 이름대로 저장. 네,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파일에서 다시 열기 할게요. 예제는 5장 폴더로 갈 거니까 찾아보기. 아까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으므로 바탕화면에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 예제 파일로 갈게요. 여기 예제 파일 안에 5장 폴더 판매 현황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홈쇼핑 판매 현황이 나오는데요. 혹시 저처럼 노란색 줄이 있다면 편집 사용 눌러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B1에서부터 F1. 자, B1에서부터 F1 셀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합을 여러 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계시면서 B4에서부터 B5, 그 다음 B6에서부터 B7, 그 다음에 B8에서부터 B9 이렇게 잡은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범위를 잡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회계 서식을 24에서부터 29까지 주래요. 그래서 24에서부터 29 셀까지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셀 서식 있어요. 홈 탭에 표시 형식 일반이라 적혀 있는 이 셀 서식을 클릭해서 여기서 회계라는 형식을 누르면 이렇게 회계 형식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판매가, 판매량도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즉 쉼표 스타일을 줄 건데요. 홈 탭의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쉼표 모양 있죠. 요걸 누르면 쉼표 스타일이 설정이 돼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저장 경로는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었죠? 네, 선택하셔서 저장 눌러주세요. 자, 일단 새 창을 하나 열어볼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자, 제가 설명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과 자동 완성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따로 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일단 자동 완성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을 적는다라고 한다면 서울, 부산, 대구, 뭐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적을 텐데요. 만약 제가 서자를 적으면 요 앞에 서울을 적은 게 있죠. 그래서 서울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자동 완성하기라고 합니다. 맞으면 엔터 치면 돼요. 근데 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을 적으려고 했더니 대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 앞에 대구가 있으니까 대구 적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엑셀이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적으세요. 대전이라고. 그러면 돼요. 서자 적으면 서울이 나오고 광자 적으면 광주가 나오고 대자를 적으면 이제 대구, 대전이 있다 보니까 못 나와요. 그러면 이제 Alt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눌러보면 메뉴들이 나오니까 이 중에 찾으셔도 돼요. Alt 아래 방향키는요. 앞에서 적었던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넣을 수 있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자동 완성하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동 완성하기는 한글은 돼요. 그죠? 뭐 영문도 되긴 되겠지. 근데 숫자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1, 2, 3, 4, 5, 6 1, 2, 3을 적으려고 1 적어보니까 안 나와요. 그죠?
자동 완성하기는 그러니까 문자는 되더라. 근데 숫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쉽게 되셨죠? 그죠? 그럼 전 자동 완성하기에 적었던 이 데이터들은 지울게요. 자, 지울 때는 범위를 쫙 잡고 한 번에 지우려면 딜리트. 그러면 싹 지울 수 있어요. 자동 완성하기는 이런 기능이 자동 완성하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자동 채우기는 셀에 연속적으로 같은 데이터나 일정한 규칙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에 자동 채우기로 빠르게 입력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일이라고 제가 글자를 적었어요. 얘는 문자죠. 자, 이 문자를 자동 채우기를 해볼 건데 문자를 적은 셀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점이 하나 크게 보일 거예요. 여기 이 점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흰색으로 조금 두꺼운 플러스 표시가 커서 모양이라면 요 근처로 가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플러스 표시가 뜹니다. 이때 끌어서 내리면 이렇게 내가 한일을 일일이 안 적어도 한일이 쫙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자동 채우기예요. 자,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한일이라는 글자를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이 조그마한 네모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로 끌으실 때 만약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으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냥 끌어도 복사, 컨트롤 눌러도 복사네요. 지금 그죠? 자, 문자는요. 데이터를 끌어서 채우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숫자를 적어볼 건데 혹시 유주님 좋아하시는 숫자 몇 번이 좋아요? 몇 번? 3번. 네, 3 적을게요. 자, 3이라는 이 숫자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게요. 아까처럼 밑으로 쫙 끌어보니까 3자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 자, 이번엔 이 3자를요. 채우기 핸들로 끌으실 때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보세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씩 증가된 숫자가 나와요. 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하고 3을 적어볼게요. 1하고 3은 2씩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끌어서 잡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 1, 3, 5, 7, 9 뭐 10하고 9 적으면 19, 87, 65, 43, 1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컨트롤 Z. 만약에 이 두 개를 잡았을 때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돼요. 13, 13, 13, 13. 요것도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2열에서 또 해볼 건데요. 중복 1동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중복 1동은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었죠. 이런 경우 엑셀은 문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얘는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는 보시면 엑셀에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는 아까 여기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셨죠? 자, 이 중복 1동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하고 동자는 문자니까 복사가 되고 뒤에 있는 1은 2, 3, 4, 5, 6, 7, 8, 9. 네. 다시 컨트롤 Z. 자, 이 중복 1동을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볼까요? 그 경우는 복사. 자, 요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1학년 1반. 자, 요거는 문자 숫자가 아까처럼 문자 숫자가 적혀 있긴 한데 숫자가 2번 적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돼요. 채우기 핸들 끌어볼게요.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네. 네. 앞에 거 안 증가돼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되겠죠?
1학년 1반 쫙 나온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원래 날짜를 만약에 한다 6/15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게 6월 15일이 될 거고, 아니면은 22년 빼기 6월 빼기 15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빼기 대신에 슬러시로 적으셔도 돼요. 다 돼요. 자, 어쨌든 날짜를 적었죠. 그러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날짜는 1씩 증가된 날짜가 나와요. 16, 17, 18, 19, 20, 21, 22. 자, 근데 다시 컨트롤 Z. 자, 요거를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요 옆에 혹시 요 메뉴가 보이시나요? 조그만한 요 버튼?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끌면은 여기 조그만한 요런 버튼이 떠요. 이게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누르면 평일 단위 채우기 한번 해볼래요? 자, 15일, 16일, 17일, 18일이 토요일이라 빠진 거 보여요? 19일하고 20, 21, 22, 23, 24, 25, 26이 토요일이니까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평일 단위 채우기 하면 평일로만 쉽게 채워지고요. 다시 눌러서 월 단위 채우기는 월별로 채우는 거예요.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그리고 얘를 연 단위 채우기라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기능이 있죠? 이제 좀 사용하기 쉬워지네. 컴퓨터만 해도 그쵸. 안 바꿔도 되고. 그쵸. 자, 여기서 시간을 이제 표시할게요. 시간을 10시라고 적었어요. 뭐 10시 10분으로 해보셔도 상관은 없고. 자, 이렇게 시간을 적었는데 이 시간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끌면요, 이번엔 시간의 일씩 증가가 돼요. 분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시간이 증가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서 한글 또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자,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적히게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자,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세미콜론 한 번만 눌러보세요. 툭. 이거는 시스템상에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적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과 세미콜론이에요. 컨트롤, 요 꼬리 달린 애 있죠? 여기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이게 현재 날짜. 엔터 옆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컨트롤하고 쉬프트랑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건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키예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지금 3시 58분이래요. 1월을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이렇게 나와요. 13월 뭐 이런 건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오늘이 저희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적고 채우기 핸들 끌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좋네요. 네, 편하죠. 만약에 갑을 적으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나오고요. 자를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 수레가 나와요. 참 재밌는 세상이죠. 자, 그러면 가를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으로는 가나다라 일줄로 알았죠? 아니에요. 자, 요 앞에는 트릭, 요거 이제 걸려들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얘는 문자잖아요. 문자는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복사가 된다 했죠. 예, 원래는 얘가 맞는 거고 얘네들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가나다라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잠깐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칠 거라서
파일에 보시면 여기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 옵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어디 쪽이냐면 4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파일 탭에 옵션. 여기 고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고급. 여기 밑으로 쫙 내려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라, 엔터, 마, 다, 4까지만 넣어볼게요.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죠. 그러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가를 채우기 핸들로 끌면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쫙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46페이지 적혀있는 파일 탭의 옵션 고급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저는 없애러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놀래켜야 되잖아요. 네, 없애주세요. 파일에서 옵션 고급. 네,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 아까 가나다라 추가한 거 선택하고 삭제. 하면 삭제됐죠? 확인 누르면 이제 가를 끌어보면 가나다라가 아니라 가로만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부터가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엑셀 자체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내가 만들었던 거니까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6에 있는 자동 채우기로 여행 일정 작성하기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볼게요.